작은 마을의 이른 아침, 햇빛은 마치 유리조각처럼 투명하게 논밭 사이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평온한 풍경 속 꾸준히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등이 약간 굽은 채 텃밭에 흙을 고르고 파란 장갑을 벗어 무릎 위에 내려놓는 남자. 사람들은 그를 단순히 한도윤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도윤은 오래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지만 특별한 과거를 이야기한 적은 거의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조용하고 점잖고 늘 아이들에게 과일을 챙겨주는 따뜻한 이웃이었다. 그러나 그의 움직임에는 나이를 겪은 손들이 아닌 마치 훈련된 군인의 습관이 은근히 배어 있었다. 가지런한 동작,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는 절제, 주변을 훑는 짧고 예리한 눈빛. 마을 사람들은 그저 노인의 세월이 만든 습관이겠지라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없었다. 그날도 도윤은 평소처럼 마을을 산책했다. 산책이라기보다 조용히 걸으며 익숙한 풍경의 변화를 살피는 시간이 더 가까웠다. 어두운 골목, 오래된 전봇대, 멀리 보이는 버스 정류장까지 그는 마치 어릴 적 친구를 확인하듯 익숙한 것들을 천천히 살피고 지나갔다. 도윤 어르신,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 동네 가게 주인이 반갑게 건넨 인사였다. 도윤은 인상 없는 미소로 고개를 살짝 숙였다. 아침 공기가 좋네요. 짧은 대답.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늘 같았다. 하지만 그 속에는 따뜻함이 깔려 있었고 사람들은 그 점을 좋아했다. 그러나 그날 아침 그의 발걸음은 어느 순간 멈춰섰다. 마을 입구에서 누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중년 여성.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온 그녀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고 있었다. 멈춰선 도윤은 그 봉투를 보기만 해도 이미 무언가를 예감한 듯 표정이 굳어졌다. 여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혹시 한도윤 선생님 맞으시죠?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여성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지연 윤지연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문서입니다. 병원에서 전달 지정인을 직접 기재하셨습니다. 받아주셔야 해요. 그 이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이름, 마음을 벼락처럼 내리꽂는 이름. 도윤은 한참 동안 봉투를 받지 못했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리는 것이 보일 정도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주 천천히 손을 뻗어 봉투를 받아들었다. 여성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떠났고 도윤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과거의 어느 날로 혼자 걸어가 버린 사람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자 도윤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도윤, 그리고 환하게 웃는 윤지연이 얼굴을 맞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풍경이 모두 변했어도 사진 속 두 사람의 표정만큼은 언제나 그대로였다.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지연의 한 줄 메시지가 있었다. 도윤 씨 세리미를 지켜줘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도윤의 세상이 조용히 흔들렸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에 주저앉았다. 세월을 지나온 사람만이 낼 수 있는 길고 깊은 숨이었다. 그는 말했다. 아무에게도 듣지 못한 목소리로. 지연아, 이제 와서 나더러 무엇을 하란 말인가. 그는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창문 밖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고 텃밭의 작은 나뭇잎들이 흔들려도 그의 시선은 멈춘 채였다.
늙어버린 손등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다. 그 손은 한때 수많은 현장과 위험을 견뎌냈지만 이제는 세월을 그대로 드러내는 주름만 남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은 지금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지켜야 할 이름, 마지막 부탁, 그리고 평생을 회피해왔던 과거. 도윤은 아직 모른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그의 고요한 노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대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그는 단지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세림이라 했지. 지연아, 너의 아이를 내가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의 오랜 평온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윤세림은 연구센터의 야간 조용함을 좋아했다. 기계음은 멈춰 있었고 실험실의 불빛만이 고요하게 깜빡였다. 그녀는 보안카드를 찍고 담당 구역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하루는 늘 정돈돼 있었고 실험 기록은 누구보다 꼼꼼했다. 그 습관이 바로 불길한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채게 했다. 그날 새벽 서버 로그를 검토하던 세림의 눈이 잠시 멈췄다. 권한 외 접근. 그것도 반복된 흔적. 세림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처음엔 단순 오류라고 여겼다. 그러나 로그를 다시 열어본 순간 그녀의 심장이 서늘하게 식었다. 접근 기록은 자신이 담당하는 반도체 기반 핵심 기술 파일이었다. 아무나 볼 수 없는 국가 전략 기술이었다. 세림은 주변을 살폈다. 야간 실험실은 고요했지만 어딘가 낯선 기류가 느껴졌다. 노트북을 닫으려던 찰나 휴대폰이 울렸다. 동료 박준영. 늘 밝던 목소리가 사라진 채 떨리고 있었다. 세림아, 나 오늘 그만둘게. 혹시라도 너도 조심해. 뚝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세림은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웃으며 데이터를 비교하던 준영이었다. 그가 이유도 없이 사라지는 일은 없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상한 로그, 말없이 퇴사한 동료, 그리고 누구도 답변하지 않는 내부 보고 체계. 세림의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크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팀장에게 접근 기록 문제를 보고했다. 그러나 팀장은 평소와 달리 눈을 피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세림 씨, 그건 시스템 오류예요. 괜한 오해 만들지 말고 본인 일에만 집중하죠. 보통이라면 함께 문제를 확인했을 팀장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가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태도였다. 세림은 그 시선 속에서 이상한 불안을 느꼈다. 내부에 문제가 있다. 그 생각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졌다. 그날 오후 영구동 복도 CCTV가 돌연 꺼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출입문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복을 입은 낯선 남자 둘이 세림의 이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말은 걸지 않았지만 세림이 지나가자 묘한 시선을 주고 잠시 속삭였다. 세림은 불쾌함보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단순한 기록 문제도 동료의 실종도 아니었다. 어떤 큰 세력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기숙사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할머니 윤지연이 살아있을 때 종종 말하던 이야기.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분을 찾아가라. 지연이 남겨준 작은 메모에는 단 한 줄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한도윤. 세림은 처음으로 그 이름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할머니가 평생 가슴에 품고 있던 사람이란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왜 그에게 자신을 맡기라고 했는지는 몰랐다. 그러나 지금 그 이름만이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징검다리였다. 세림은 주저하지 않았다. 출근도 하지 않고 짐도 챙기지 않은 채 아침 첫 버스에 몸을 실었다.
불안한 마음은 고요한 창가에서 쉬지 않고 흔들렸고 그녀는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마치 누가 따라오는 듯한 감각이 자꾸 등을 짓눌렀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 내리자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그러나 세림의 마음은 여전히 떨렸다. 지연이 남긴 주소를 따라 골목을 돌자 낯선 기침 소리와 함께 작은 텃밭이 보였다. 거기 있었던 사람. 등이 약간 굽고 조용히 삽을 꺼내던 노인. 그가 바로 윤지연이 지켜달라고 남긴 사람 한도윤이었다. 세림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멀리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천천히 골목을 통과하며 그녀의 모습을 훑어보았다. 세림은 움찔했다. 그러나 도윤은 그 차량을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한 번으로 보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위험을 확인하기라도 하는 듯했다. 그들의 첫 만남은 말없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도윤은 아직 모른다. 그 젊은 얼굴 속에 자신이 한때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사람의 눈매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세림이 입을 열기도 전에 본격적인 위험이 이미 두 사람을 향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마을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어느새 세림에게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골목 저편에서 서서히 멀어지는 검은 차량은 단 몇 초 있었을 뿐인데도 그녀의 마음에 차가운 불안을 남겼다. 세림은 떨리는 손을 모아쥐며 눈앞의 노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혹시 한도윤 선생님 맞으시죠? 도윤은 삽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세림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시선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 잊어버린 풍경이 어느 날 갑자기 되살아나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녀의 눈동자, 그 속에 담긴 결연함과 불안함,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도윤은 그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지연의 눈이었다. 세림은 숨을 들이켜며 말을 이었다. 저 할머니가 지연 할머니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사방을 슬쩍 훑는 짧은 눈짓이 먼저 움직였다. 세림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 순간 도윤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확인하고 있었다. 늙은 몸은 천천히 움직였지만 그의 머리와 감각은 이미 작전을 짜고 있었다. 여기서 이야기하지 맙시다. 뒤쪽으로 옵시다. 도윤은 말없이 세림을 자신의 집 뒤편으로 이끌었다. 작은 장독대와 나무 그늘이 있는 다락 옆 공간. 이곳은 마을에서도 가장 시선이 닿기 어렵고 감시 장비가 설치되기 불가능한 구조였다. 도윤은 그런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세림은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도윤의 뒤를 따랐다. 노인 특유의 느림이라기보다 위험을 피하기 위한 계산된 동작에 가까운 걸음이었다. 뒤편에 도착하자 도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질문했다. 누구에게 쫓기고 있습니까? 질문은 짧았지만 세림의 가슴을 울리는 무게가 있었다.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다. 이상한 접근 기록, 사라진 동료, CCTV 오작동, 낯선 남자들의 감시, 그리고 팀장의 기묘한 태도까지. 도윤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점점 가라앉고 오래전 전장을 바라보던 표정으로 변해갔다. 설명이 끝나자 도윤은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퍼즐을 조용히 맞춰가는 사람처럼.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오. 세림은 놀라 도윤을 바라보았다. 도윤은 세림의 어깨를 잠시 살폈다. 지친 얼굴, 불안한 숨결, 하지만 그 속에 꺾이지 않은 의지가 있었다.
지연이 평생 믿었던 강한 심지는 손녀에게 고스란히 이어져 있었다. 도윤은 느리게 한 걸음 물러서며 말을 이었다. 당신의 할머니는 나라가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절에도 누군가를 끝까지 믿었소. 그리고 그 믿음이 내게도 큰 힘이 됐지. 세림은 말을 잇지 못하고 도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떠올리는 그리움이 잠시 지나갔다. 그러나 감정은 오래 머물지 않았다. 도윤의 시선은 곧바로 차갑고 냉정한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세림에게 의자를 권한 뒤 조용히 말했다. 자, 이제 정확히 말해봅시다. 당신이 본 로그 기록 다시 한번 생각해보오. 접근자는 확실히 내부 권한이 없던 사람 맞소? 예, 분명히요. 도윤의 눈이 아주 살짝 가늘어졌다. 그는 오래전 현장에서 사용하던 사고방식으로 빠르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하나. 세림의 이동 경로를 따라 감시자가 붙었다는 사실. 도윤은 곧바로 판단했다. 이미 당신은 표적이 됐소. 세림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러나 도윤은 그런 세림을 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걱정 마시오. 이미 한번 흔들린 이상 저들은 당신이 어디로 움직일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가면 그들의 계획도 깨지게 되오. 세림은 도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약해 보이는 노인도 단순한 이웃도 아니었다. 그는 마치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는 사람처럼 보였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전보다 굽은 등이었지만 지금의 그의 모습은 묘하게 단단하고 위엄이 있었다.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움직이시오.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가 알게 될 것이오. 이제 조용한 마을은 더 이상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한 노인의 오래된 감각과 한 젊은 연구자의 결심이 서서히 하나의 흐름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도윤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본능이 완전히 깨어나고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도윤의 집 뒤편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은 서로 다른 속도로 뛰고 있었다. 세림의 것은 불안과 긴장으로 빨랐고 도윤의 것은 오래된 기억을 깨우며 천천히 하지만 깊게 울렸다. 잠시 전까지 도윤의 눈빛에는 세월의 피로만 담겨 있었지만 지금 그의 시선은 마치 날이 선 칼날처럼 집중되어 있었다. 그 눈빛을 세림은 조용히 바라보았다. 도윤은 더는 늙은 이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어느새 위험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역사 속의 그림자처럼 변해 있었고 세림은 그 변화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이 묘하게 안정되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도윤이 입을 열었다. 세림 양, 오늘부터 당신은 어디에도 홀로 움직여선 안 됩니다. 이미 당신의 신상을 확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단순한 스파잉이 아니오. 그럼 저를 없애려고 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세림의 두 눈이 가볍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자신이 단지 과학자라는 역할 이상으로 무언가 위험한 자리에 있음을 실감해서였다. 도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렇소. 그러니 지금부터 당신은 지혜롭게 움직여야 하오. 겁내지 말라는 뜻은 아니오. 겁을 내되 정확히 움직이라는 뜻이오. 그 말은 세림의 가슴을 조금 진정시켰다. 도윤은 감정적인 위로 대신 현실을 기반으로 한 안전만을 말하고 있었다. 그 솔직함이 세림을 더 믿게 만들었다. 도윤은 작은 서랍에서 낡은 목재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 안에 물건들만큼은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하나를 꺼냈다.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도윤과 조금 더 젊은 지연이 서 있었다. 그리고 세림에게는 낯설지 않은 얼굴. 할머니가 웃을 때와 같은 눈이었다. 도윤은 사진을 세림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요. 지연은 늘 웃던 사람이었지.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는 일들을 들었다면 아마도 밤새도록 걱정했을 거요. 세림은 사진 속 밝게 웃는 지연의 얼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가 생전에 보여주지 못했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세림은 작게 중얼거렸다.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짐을 물려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도윤은 세림의 손 위에 사진을 가만히 올려놓았다. 짐이 아니라 책임이요. 그리고 그 책임은 당신 혼자 지는 게 아니요. 지연은 나에게도 그 책임을 맡겼소. 그 한마디는 세림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다. 도윤은 젊은 연구자를 단순히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었다. 이 사람이 할머니가 사랑했던 이라면 그녀 역시 함께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다. 세림은 눈을 마주보며 물었다. 그럼 저와 함께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건가요? 도윤의 얼굴에 짧고 조용한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요. 지연은 그런 부탁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았소. 잠시 후 도윤의 자세가 달라졌다. 몸을 곧게 세우고 주변의 소리를 들었다. 세림은 그것이 무엇인지 가늠도 못했지만 도윤의 반응은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한 움직임이었다. 도윤은 천천히 창가 쪽으로 가 멀리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오래전 현장에서 상대를 추적하던 시절 그대로였다. 오늘 낮에 본 차량. 그들이 알아챈 것 같소. 저 여기까지 따라온 건가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당신이 이곳까지 올 줄은 몰랐겠지만 당신이 사라진 시점부터 예상 시간은 충분했지. 도윤은 방 안 깊숙이 있는 작은 서랍을 열더니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그의 손으로 정리한 각종 장소, 도주 경로, 사각지대, 그리고 위험 대비 리스트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세림은 그것을 보고 숨을 삼켰다. 이 노인은 단순히 경험 많은 어르신이 아니었다. 그는 삶 전체를 위험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었다. 도윤은 공책을 덮으며 말했다. 세림 양,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요. 움직이는 것이요. 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길로. 세림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마음속에 이상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어쩌면 할머니가 평생 믿고 의지했던 감정이 이런 것이었을까. 도윤은 세림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움직이는 거요. 그 말과 함께 한 노인의 오래된 본능과 한 젊은 연구자의 뜨거운 결심이 처음으로 합쳐지기 시작했다. 이제 평온했던 마을은 더 이상 두 사람이 머무를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바로 도윤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도윤의 집안에는 조금도 고요가 찾아오지 않았다. 밖에서는 벌레 소리만 은은하게 울려 퍼졌지만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선명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 수첩은 보통 노인의 취미 기록처럼 보였지만 실은 전혀 달랐다. 종이장마다 옛 작전에서 정리한 패턴, 의심스러운 행동의 통계, 그리고 긴 세월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움직임을 기록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세림은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긴장과 집중을 눈으로 읽을 수 있었다.
도윤은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방 구석에 놓아둔 작은 금속 상자를 꺼내더니 잠시 고민하다가 열쇠를 돌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휴대용 통신기기와 작은 메모리 카드 몇 개, 그리고 이름을 지우고 보관한 연락처 종이들이 고이 담겨 있었다. 세림은 상자 속 물건을 보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혹시 예전에 쓰시던? 그래. 연락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사람들인데 지금은 그 다짐을 지킬 때가 아니오. 도윤은 작은 숨을 내쉬며 통신기기의 전원을 켰다. 기계는 구형이었지만 여전히 살아있었고 잠시 후 미약한 전파 소음 속에서 익숙한 진동음이 들려왔다. 도윤은 몇 초간 망설였지만 곧 버튼을 눌렀다. 들리나? 나다. 한도윤이다. 세림은 조용히 숨을 삼켰다. 이 어두운 방 안에서 또 하나의 세계가 열리는 순간 같았다. 통신기기에서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낡은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다. 도윤? 도윤 맞나? 내가 죽기 전에 내 목소리를 듣게 될 줄은 몰랐군. 도윤의 입가에 짧고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래된 전우의 얼굴을 떠올리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장태식? 오랜만일세. 나 도움이 필요하다. 그 한마디는 군 시절 누구보다 자존심이 강했던 도윤이 평생 거의 꺼내지 않았던 문장이었다. 그러나 태식은 망설이지 않았다. 말해봐.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닌 모양이군. 도윤은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다. 세림의 존재, 감시 세력의 규모, 내부 협력자 가능성, 그리고 이상하게 반복되는 정보 접근 기록까지. 통신기기 너머에서 태식은 숨을 길게 내쉬었다. 도윤아, 너 지금 거대한 걸 건드렸구나. 도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범죄 집단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국가 기술을 외부 세력에 넘기기 위해 조직된 장기 계획. 그리고 그 안에 국내 고위 인물 일부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도윤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이걸 혼자 해결할 순 없네, 태식. 세림 양은 이미 표적이 됐어. 알았다. 들어오는 대로 바로 분석해 볼게. 그리고 내가 움직였다는 건 그녀를 위한 약속 때문이겠지? 윤지연. 그 이름이 통신기기를 통해 들리는 순간 도윤의 시선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깊이 묻고 짧게 대답했다. 그래. 태식은 말없이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다. 알았다. 도윤, 죽을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린 다 늙었지만 아직 손 하나쯤은 움직일 수 있어. 통신이 끝나자 도윤은 오래된 기기를 내려놓았다. 세림은 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믿을 수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소. 나와 세상을 함께 버텨낸 사람들이요. 그리고 너의 할머니가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들. 세림은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위험이 더 명확해지고 있음에도 이 노인과 그의 동료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오히려 큰 안정감을 주었다. 도윤은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켰다. 바람이 잠시 흔들리며 장독대의 뚜껑이 사각거렸다. 그 소리는 오래된 집이 내는 평범한 소리였지만 오늘만큼은 전혀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때 도윤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보통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한 줄 메시지였지만 도윤은 그 문장의 숨은 뜻을 신속하게 파악했다. 메시지 내용은 단 한 줄이었다. 확인 완료. 내부 문제 맞다. 움직임 포착. 도윤은 메시지를 보여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명확해졌소. 그들이 기술을 훔치려는 이유, 감시자를 붙인 이유 모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숨지 않고
먼저 그들의 중심을 드러내야 하오. 세림은 숨을 삼켰다. 두려움과 결단 사이에서 떨리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세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세림 양, 아무도 혼자 두지 않을 것이오. 그 한마디는 세림의 마음을 깊게 울렸다. 이제 두 사람의 여정은 더 이상 도망이 아닌 본격적인 대응의 단계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창밖의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시선이 두 사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마치 냉수처럼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한도윤의 집 앞 골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지만 그 고요함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이 아른거리고 있었다. 도윤은 오래된 재킷을 걸치고 밖으로 걸어 나왔다. 세월이 그의 등을 조금 굽게 만들었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이상하게도 그 굽은 등이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처럼 단단했다. 집안에서는 세림이 작은 배낭을 꾸리고 있었다. 그 배낭 안에는 기술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그리고 태식과 동료들이 밤새 확보한 분석 파일들이 들어 있었다. 도윤은 조용히 문틈으로 말했다. 세림 양, 오늘은 서로 다른 길로 움직이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소. 세림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 말은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책임감을 안겨주었다. 선생님은요? 혼자 가시려고요? 내가 움직여야 저들의 시선을 돌릴 수 있어. 당신은 내가 열어놓은 길로 나가면 돼요. 태식이 준비한 경로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걸세. 세림은 도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가 단순히 도망을 위한 역할이 아니라 이번 작전의 핵심을 스스로 맡겠다는 사실을 느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불안이 아닌 결심으로 채워졌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도윤은 오래된 휴대전화를 꺼내 특정 번호를 눌렀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뒤 태식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정찰 끝났다. 너를 노린 애들 오늘 큰 움직임 있다. 예상대로군. 도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조직은 세림을 잡기 위해 움직이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걸림돌을 정리해 놓으려 할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걸림돌이란 바로 자신이었다. 태식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윤아, 내가 미끼가 되겠다는 말 진심인가? 그래야 끝날 일이다. 지연이 남긴 아이를 살릴 수 있고 이 나라의 기술도 지킬 수 있어. 잠시 침묵. 하지만 그 침묵은 곧 굳은 결의로 바뀌었다. 좋다. 우린 너를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다. 통신이 끝나자 도윤은 골목 끝을 향해 천천히 걸었다. 세월이 깎아내린 걸음이었지만 그 안에는 옛날 특수작전 요원이 움직이던 그 암묵적 리듬이 살아있었다. 집안에서는 세림이 문 뒤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림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 속에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도윤을 믿는 깊은 마음이 섞여 있었다. 도윤은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세림 양, 이건 도망이 아니오.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는 거요. 기억하시오. 네. 선생님. 도윤은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그의 그림자가 아침 어둠 속에서 길게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늙고 약해 보였지만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는 용기의 그림자였다. 몇 분 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의 눈에 익숙한 장면이 들어왔다. 전날 마을 앞을 지나던 검은 차량. 오늘은 그 차가 더 가까워져 있었다. 그리고 운전자와 동승자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도윤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도윤은 그 차를 스칠 듯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은 듯한 걸음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상대의 리듬, 반응, 공격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 순간 도윤의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다. 문자 한 줄. 배후 인물 확인됨. 목표는 오후 3시 움직임 예정. 도윤은 그 내용을 읽고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좋아. 오늘 끝내주지.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조직은 도윤이 미끼가 된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늙은 장애물이 움직인다고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 판단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결전의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었다. 도윤의 한 걸음마다 늙은 몸에서 깨어나는 과거의 그림자가 선명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오늘 자신을 덫으로 삼아 그들의 중심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시는 오후의 빛 속에서 천천히 진정되고 있었다. 오전 내내 긴급하게 움직이던 경찰차와 수사 차량들은 하나둘씩 흩어졌고 남겨진 것은 체포된 인물들, 압수된 장비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묵묵히 뛰어다녔던 몇 사람뿐이었다. 한도윤은 작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몸은 지쳤지만 그의 표정은 이상할 정도로 편안했다. 마치 오래된 숙제가 끝난 사람처럼. 그 옆에는 윤세림이 서 있었다. 세림의 얼굴에는 아직 긴장이 남아 있었지만 그 눈에는 안도감과 존경이 함께 담겨 있었다. 잠시 후 정부기관 관계자 몇 명이 급히 다가왔다. 그들은 도윤을 보자마자 깊숙이 허리를 숙였다. 선생님, 오늘 정말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정말 큰 위기를 막아주셨어요. 관계자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그러나 도윤은 그 말을 듣자 고개를 아주 천천히 저었다. 도움이라니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관계자는 오히려 더 머뭇거렸다. 그런 소박함이 어색할 정도로 그들은 오늘 하루 동안 엄청난 사건을 다뤘기 때문이다. 국가 기술을 팔아넘기려던 고위 인물의 체포, 범죄 조직의 본부 발견, 그리고 그 모든 실마리를 제공한 것이 지금 눈앞에 이 노인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를 더 꺼냈다. 중앙에서 선생님께 공식적으로 공적을 표하는 훈장을 준비 중입니다. 당신 같은 분을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판단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윤의 표정이 아주 조금 굳어졌다. 그는 충분히 예상했던 이야기였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고 관계자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단단했고 말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 훈장 받지 않겠습니다. 관계자의 얼굴이 놀라움으로 굳었다. 어르신, 왜 그러십니까? 이건 잊혀진 공로를 세상에 알리겠다는 뜻인데 내가 앞에 서면 또 누군가가 뒤에서 위험해질 수 있소. 노인은 조용히 있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지요.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다. 철저한 판단이었다. 자신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 순간 세림도 태식도 지연의 기억도 누군가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도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이미 충분히 살아가며 영웅이 아닌 사람으로 남고 싶었다. 세림은 조용히 도윤의 곁에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숨은 아직 조금 가빴지만 마음은 안정되고 있었다. 도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세림 양, 당신의 할머니는 평생 남을 위해 살던 분이었소. 그리고 당신도 그 피를 그대로 이어받았지.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오늘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선 사람이요. 나는 그저 내 할머니에게서 받은 한마디 부탁을 지켰을 뿐이지. 세림의 눈가가 붉어졌다. 할머니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부탁. 그 부탁을 받은 사람은 한평생 조용히 살아온 노인이었지만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부탁을 지켜냈다. 세림은 조심스럽게 도윤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세월을 견뎌 굳었지만 움켜쥐자 놀랄 만큼 따뜻했다. 할머니가 누굴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에서야 정말 알았어요. 도윤은 대답 대신 그저 세림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는 것으로 대신했다.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는 사람. 말보다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잠시 후 관계자들은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떠나면서도 도윤을 여러 번 돌아보았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이 한 일을 크게 여기지 않았다. 그가 원한 것은 단지 하나. 지연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림이 앞으로의 삶을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었다. 해는 서서히 낮게 기울어 건물 사이로 황금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도윤의 흰머리가 은은하게 반짝였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고 그 담담함 속에는 오랜 세월의 고요함과 마침내 한 약속을 지킨 사람의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이제 돌아가세. 할 일이 아직 남았소. 그 말은 단순히 집으로 가자는 뜻이 아니었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될 평범한 일상을 향한 첫걸음이었다. 그리고 세림은 그 걸음에 함께했다. 그 옆에서 마치 오래전 가족을 지켜준 누군가처럼. 며칠이 흐른 뒤 마을에 다시 평온한 시간이 흘러왔다. 봄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고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골목의 소리는 밝았다. 그 풍경 속에서 한도윤의 집 역시 예전과 다름없는 모습을 되찾고 있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나갔다. 흙은 적당히 촉촉했고 그가 심어둔 쪽파와 상추가 잔잔한 초록 빛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도윤은 허리를 숙여 잎을 몇 개 만지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놀림은 여전히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오늘은 이상할 만큼 가벼웠다. 몸의 통증도 지난 며칠간의 긴장도 모두 바람 속으로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다. 문득 집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세림이 조심스레 문간에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부드러웠고 어디선가 사온 듯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선생님 아침 드셨어요? 제가 과일 좀 사왔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마을 사람들이 늘 보던 그 담백한 미소였다. 바쁘지 않았소? 연구소 일도 많을 텐데. 새 출발을 준비하는 중이에요. 오늘은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선생님 뵈러 왔어요. 세림은 집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과일을 조심스레 놓았다. 그리고 잠시 익숙한 듯 주방에 놓인 찻잔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어쩐지 지연이 살아있을 때 도윤의 집을 찾아와 차를 우려주던 모습과 닮아 있었다. 도윤은 잠시 그 모습에 시선이 머물렀다. 세월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달라져도 어떤 인연은 모양을 바꾸어 다시 찾아오는 법이었다. 선생님, 이제 좀 편안하세요? 도윤은 따뜻한 찻잔을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이제야 마음이 조금 놓였소. 그의 목소리는 젊은 시절보다 낮고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평온만큼은 누구보다 선명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아늑한 쉼표 같았다. 세림은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얹은 채 천천히 말을 꺼냈다.
할머니가요. 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이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라고. 도윤은 허리를 조금 곧게 세웠다. 그 말은 그에게 오래된 감정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그 단 한 사람이 선생님이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도윤은 손에 들린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먼 창밖을 바라보았다. 텃밭, 마을 골목, 아이들의 웃음소리. 모든 풍경이 따뜻하게 스며들었다.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젊은 날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시간이 흘러 서로 다른 세계에 살게 되었지만 끝내 서로의 삶에 조금씩 남기고 간 흔적들. 도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아, 너의 아이는 잘 지켜냈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 순간 긴 세월 동안 눌러두었던 무거움이 한 겹 한 겹 떨어져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세림은 그런 도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감사, 존경, 그리고 진한 애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찰나의 시간이 지나고 세림이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도 가끔 와도 되죠? 그럼요. 지연의 아니, 당신 같은 이웃이라면 언제든. 그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있었다. 세림은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도윤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이유가 되어줄 만큼 따뜻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살짝 불어 집 앞에 작은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 소리는 조용했지만 삶이 다시 평온해졌다는 증거처럼 들렸다. 도윤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오랜 세월 누군가에게서 받은 약속과 책임을 마침내 완성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호흡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시대를 지켜낸 노인은 누구도 모르게 다시 자신의 평범한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나 이번의 평온은 예전과 달랐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지연이 남긴 또 하나의 인연과 함께 아주 느리지만 따뜻한 나날을 조용히 이어갈 수 있었다. 그날 한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오래전 떠나간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다. 지연아, 이제 내가 걱정할 일은 없구나.